곰손인 여러분도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드로잉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드로잉 오미입니다. 제 채널에는 대부분 곰손분들 또는 비전공자인데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께서 많이 구독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영상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곰손인 여러분들께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그럴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드로잉 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그린 그림이랑 못 그린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바로 선의 길이에요. 보통 곰손분들은 그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짧게 선을 그려요. 털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을 끊어서 그리게 되면 자신 없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안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때문에 못 그린 것 같다고 판단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선이 길게 그려진 그림은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털선으로 그린 그림들보다는 비교적 잘 그린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차이 보이시죠? 오늘 알려드릴 기법이 바로 선 하나를 떼지 않고 끝까지 붙여서 그리는 컨투어 드로잉이라는 기법이에요. 이 기법은 직접 같이 해봐야 곰손분들도 충분히 멋스럽게 그릴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어요. 독학하실 때 관찰력 키우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컨투어 드로잉에 대해 알아볼게요. 컨투어는 프랑스어이고요. 사물의 윤곽, 등고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드로우, 그린다는 뜻이 더해진 거고요. 즉, 대상을 보면서 표면에 윤곽선을 선을 떼지 않은 채로 길게 그리는 기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또 다른 비슷한 기법이 있어요. 바로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해요. 이 기법은 대상을 보지 않고 표면에 윤곽선을 그리는 기법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그릴 기법은 대상을 보면서 그리는 컨투어 드로잉을 함께 해볼 거예요. 저도 작년 출산 이후에 1년 동안 그림을 쉬면서 많이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컨투어 드로잉을 하면서 손을 풀고 있어요. 곰손분들 대답해주세요. 네, 저와 같이 오늘 곰손 탈출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준비물은 간단해요. 그리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펜, 굴러다니는 종이, 굴러다니는 작은 사물이에요. 사물은 평소 좋아했던 사물이 가장 좋겠지요. 왜냐하면 친숙해야지 그릴 때 더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로 준비해주세요. 대충 손바닥 크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너무 단순한 모양은 그리는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있는 사물이면 더 좋아요. 저는 간단하게 맥주 그려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은 가장 큰 덩어리부터 시작해주세요. 사물을 바라보면서 종이에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시선을 사물에서 천천히 옮겨주시되 그리는 손과 사물을 번갈아 가면서 관찰해 주셔야 되세요. 너무 빠르게 그리면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관찰은 최대한 느리게 해주셔야 되세요. 중간에 망했다 생각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컨투어 드로잉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오히려 삐뚤빼뚤 해야지 더 멋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실수로 못 그리는 건지 그냥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컨투어 드로잉의 가장 큰 특징은 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선을 떼지 않고 이어서 계속 그려주세요. 한 선으로 그린다 생각하면서 선을 계속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한 선으로 쭉 이어서 그리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곰손분들이 그림 그릴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꼭 끝까지 이어서 그리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저도 지금 몇 번 띄었어요. 편집해서 그래요. 두세 번 정도는 중간에 끊어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중간중간 끊었다 다시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털선으로 그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진이 아닌 실물을 보고 그린다. 제가 사진을 첨부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입체적인 느낌 표현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실물을 보고 그리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무래도 사진을 찍게 되면 렌즈의 굴곡 때문에 사물의 형태가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물 크기와 비슷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림을 너무 작게 그리게 되면 손목만 사용하기 때문에 표현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금 크게 그리는 연습을 하면 팔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세도 편안해지고 선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져요. 선에 강약을 주면서 그린다. 스케치할 때 선에 강약을 주면서 그리게 되면 그림을 훨씬 더 풍요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컨투어 드로잉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강약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1번에서 3번까지만 고려하셔서 며칠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선에 강약을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강하게 표현할 부분은 실제 존재하는 개체 중심 또는 겹치는 부분 중심으로 강하게 표현해 보시고 다시 돌아가거나 떨어진 곳으로 펜을 옮길 때에는 손에 힘을 빼서 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더 뚜렷하게 보이게 돼요. 디테일을 표현한다. 큰 덩어리들을 그렸으면 그 이후에 디테일을 표현해 주셔야 해요. 기본선을 그리고 한 줄 더 추가로 그리게 되면 입체감도 생기고 디테일이 살아나요. 이런 디테일을 하나 더 표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림 퀄리티가 달라져요. 큰 덩어리들을 그렸으면 그 이후에 디테일을 표현해 주셔야 되세요. 디테일을 먼저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림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번 가장 큰 덩어리를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에 있는 로고라든지 작은 그림들을 표현해 주시면 되시는데 그렇다고 이 안에 있는 그림과 로고를 100% 똑같게 그리려고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냥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선으로 흐름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셔도 되신답니다. 이런 식으로 컨투어 드로잉만으로 하루에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씩 한 달만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그림 실력이 조금은 더 향상되어 있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살짝 수채 올 파스텔로 채색까지 해볼게요. 어떠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삐뚤빼뚤하게 그린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곰손분들 개성 있는 그림 그리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폴로벤스 올 파스텔을 구매했어요. 되게 무른 느낌의 올 파스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맛있는 그림 그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